봅시다. 뭐 우리가 지난주에 뭐 얼추 어느 정도 했었으니까 그 얼추 어느 정도 했었던 거 다시 하면서 근육 마저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주에 근육 하다가 끝난 거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육 진도 마저 나가도록 할 건데, 일단 얘기했던 걸 좀 다시 떠올려 봅시다.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근육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근육은 조직 단계에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 기관 아니고 조직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관들의 대부분 근육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위라고 하는 요런 단계가 기관이잖아요. 뭐 아니면 소장이라고 하는 것도 기관일 거고, 심장 이런 것도 기관일 거고, 이렇게 기관에 해당하는 애들이 위에도 위를 움직이는 근육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소장에도 소장을 움직이는 근육이 필요할 거고, 심장은 또 심장을 움직이는 근육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모두 다 근육을 가지고 있어 라는 소리는 근육 자체가 기관일 순 없는 거고, 그래서 근육은 일단 조직 단계로 봐야 돼, 이런 얘기였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가 추가로 얘기를 했었던 게, 근육이라고 하는 게 뭐 그냥 우리가 큰 범주에서 근육은 이렇게 파이프 묶음 여러 개를 이렇게 묶어 놓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묶음 하나를 우리가 근육 섬유 다발 이렇게 부른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거기서 파이프 하나를 꺼내면 그게 또 근육 섬유라고 했었는데, 근데 근육 섬유 안을 보면 또 여러 개의 이런 파이프 같은 애들이 또 다시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거는 근육 원섬유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뭐 이거야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근육이 근육 섬유 다발로 되어 있고, 근육 섬유 다발은 근육 섬유로 되어 있고, 근육 섬유는 근육 원섬유로 되어 있어요. 그냥 이런 얘기니까 뭐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건 아닌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근육이라는 것도 조직이니까 세포로 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세포 단계가 어디냐라는 얘기가 중요했었던 거고, 그게 여기였죠. 여기 우리가 근육 섬유가 세포,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근육 섬유 단계가, 그러니까 이 전체 단계 중에서 근육 섬유 단계가 세포고, 그리고 근육 원섬유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세포 안에 들어있는 무언가였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근육 안에 들어있는, 세포 안에 들어있는 섬유가 되는 게 근육 원섬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는 세포 단계가 근육 섬유였는데, 또 근육 섬유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냐면, 이렇게 길쭉길쭉 파이프처럼 되어 있는 이런 근육 원섬유를 갖기 위해서 세포들이 쭉 나열되어 있을 때, 이 세포들이 여기 있는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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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세포 사이에 있어야 될 이 세포막들이 전부 없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야 이 안에 섬유들이 이렇게 쭉쭉 지나다닐 거 아니에요, 길게. 그래서 요 세포막 구분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세포막 구분이 없기 때문에 뭐다? 우리는 이 전체를 그냥 세포 하나로 봐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건 어떻게 됐었다? 세포 하나 안에서 여러 개의 핵을 관찰할 수 있는 다핵성 세포, 다핵세포 혹은 다핵성 세포, 이런 식으로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렇죠? 이 정도가 얘기했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핵세포는 근육세포인 근육섬유랑, 그 다음에 마리집 뉴런,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서 이제 하나의 세포를 관찰했을 때 여러 개의 핵을 관찰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쪽은 다핵세포인 거고, 그 근육 아니고 그 마리집 뉴런 같은 경우는 그냥 의미 없는 핵들이 여러 개 좀 더 있는 거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이제 우리는 요 이야기를 뒤에 이야기들을 이제 이어나가 봅시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너네 이제 근육이 작동한다라는 거, 근육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근육이 뭘 한다는 뜻이게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여러분들이 근육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생각해봐. 근육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수축하고 이완하고. 그렇죠. 근육은 수축, 이완 이걸 통해서 작동을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하나는 작동이고 하나는 휴식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축하고 이완이 둘 다 일인 게 아니라, 근육은 일을 할 때는
수축하고요. 그리고 쉴 때 이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흔히 근육 수축, 줄여서 뭐 근수축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그러니까 근수축이라고 하는 게 근육의 작동 방식인 거고 일하는 거인 거고, 반대로 일하지 않은 모든 기간을 우리는 근이완, 근육이 쉬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팔을 굽힌다라고 했을 때 보면은, 그래서 팔을 굽힐 때는 안쪽에 있는 이게 팔이 올라가려면 안쪽에 있는 근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에 있는 근육들이 수축을 하겠지. 그래서 근육 같은 경우는 이쪽 근육은 수축하니까 얘네들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깥쪽 근육은 이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는 일을 안 하고 여기는 일을 하면 우리가 팔을 굽히게 되는 거고, 반대로 내가 팔을 편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이완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아까까지는 일하고 있었다가, 내가 이때는 일하고 있었다가 얘네들이 쉬면 이렇게 펴지는 거지. 대신에 얘네들이 펴지기 위해선 여기서 수축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인 게 요 근육의 작동 방식이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우리가 근수축을 작동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애초에 우리 세포가 작동한다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를 쓸 거 아니야. 우리 몸에서 쓰여있는 에너지는 다 어떤 형태라고 얘기했었죠? 시험도 오늘 보셨을 텐데 내용 있었잖아. 능동수송할 때 뭐 쓰인다고 했죠? ATP 쓰인다고 했잖아. 결국 우리 몸에서 쓰이는 에너지는 그냥 전부 다 ATP 형태라고 일단 얘기해도 별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근수축이 작동이라면 그때 ATP를 쓰는 거야. 그래서 근육이 ATP를 쓰고 있는 동안은 항상 근육은 수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근육이 ATP를 쓰는 걸 멈추면 이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인데,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근육이 ATP를 써서 수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뭐 이 왜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한 게 왜가 될 수도 있어. 우리가 뭐 팔을 굽히려고 수축을 한 것도 되고, 반대로 팔을 펴려고 이제 수축한 것도 가능한데, 그러니까 뭐가 됐든 움직이려고 수축한 건 맞겠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누가 시켰길래. 그러니까 근수축이 언제 ATP를 써서 언제 작동하는지 어떤 명령을 받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근육한테 명령을 뭘로 내리겠어? 뉴런으로 내리겠죠. 당연히 우리는 뇌에서 내가 팔을 움직일 거야 라는 명령을 만드는 게 먼저일 겁니다. 그리고 내가 팔을 움직일 거라는 명령이 여기서 뉴런을 타고 근육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한테 움직여라는 명령을 내리는 건 최종적으로 뉴런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뉴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잠깐 불안해졌어. 그래. 그래서 뉴런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 했던 대로, 그리고 오늘 시험 봤던 대로 분극, 탈분극, 재분극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 자극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자극이 와서 얘한테 왔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면요. 이 근육 섬유가 해당되는 요 세포에 해당되는 근육 섬유 같은 경우는 뉴런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과 동일한 단백질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Na 플러스 통로랑 K 플러스 통로랑 나트륨 칼륨 펌프 이거 있잖아요. 이걸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얘네들도 평소에 분극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뉴런뿐만 아니라 근육세포도 마찬가지로 분극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평소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유지하고 있다가 앞에 뉴런에서 아세틸콜린이라던가 이런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면요, 그럼 얘네들도 탈분극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탈분극하게 되면 그게 근수축이 일어나는 직접적인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야. 결국 근육 입장만 딱 정리를 해보면, 근육이 뉴런한테서 자극을 전달받게 되면 근육은 근수축을 하게 되는데, 그때 탈분극을 해서 근수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근수축을 할 때는 ATP가 소모되는 거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작동이 되는 건데, 지금 얘기하는 이런 거의 기준이 되는 게 세포 단계인 근육 섬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지. 우리는 지금 다 근육 섬유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딱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 근육 섬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이 근육 원섬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 대부분 이쪽 요
근육 파트의 문제들을 보면요, 저 근육 원섬유를 가지고 내는 문제들이 응용 여지가 좀 있어 어렵습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풀어본 일이 없으니까, 근데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앞에서 우리 자극의 전달 파트, 자극의 형성, 자극의 전달, 그러니까 분극, 탈분극, 재분극, 이거 얘기했었던, 오늘 시험 봤던 요 파트에서도 되게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 그 얘기는 했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그거랑 비슷하게 어려운 난이도로 자주 등장하는 게 이 근육 원섬유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할 내용으로 되게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근육 원섬유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기 위해선 그림이 필요한데, 그림을 그릴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파요. 나는 왜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릴까? 아이고야. 신기한 건 제가 초등학교 때 2년인가 3년 동안 미술 과외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비참한 사실인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얘가 지금 이제 뭐냐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근육 원섬유가 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참고로 진짜 대부분의 책들에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상태로 그리긴 했는데, 이따가 다른 그림도 잠깐 볼 거니까 일단 요걸로 먼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근육 원섬유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요 바깥에 요렇게 그린 거랑 색깔을 처음부터 다르게 할 걸 그랬나? 아니 뭐 여러분들이 잘 봐주세요. 지금 여기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겉을 둘러싸고 있는 느낌의 이런 애들 있잖아요. 여기 요거랑 요 가운데 들어있는 얘는 서로 다른 섬유로 구분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 근육 원섬유를 이루고 있는 섬유 자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둘은 두께로 구분을 보통 많이 해줘요. 되게 얇은 섬유가 하나 있고, 우리가 섬유라고 하는 건 보통 실이잖아, 실. 그래서 되게 얇은 실이 있고요, 되게 두꺼운 실이 있어서, 여기서 우리가 얇은 실을 액틴 필라멘트, 액틴이라고 그냥 편하게 부를 땐 액틴인데 액틴 필라멘트 이런 식으로 부르고요. 그 다음에 두꺼운 실을 마이오신 필라멘트, 마이오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액틴, 마이오신 이렇게 두 가지 필라멘트, 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지금 요 가운데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들어있는 얘네들이 마이오신 필라멘트고요. 그 다음에 겉을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얘네들이 액틴 필라멘트가 돼요. 그리고 보통 그림에는 잘 안 그리긴 하는데 요 사이를 연결해주는 진짜 얇은 실들이 있어요. 뭐 이걸 이름을 따로 지어놓진 않았고,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도 얘와 얘가 기본적으로 연결은 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연결은 되어 있어. 근데 보통 그 연결되어 있는 건 정말 얇은, 지금 얘네들보다도 더 얇은, 거의 관찰이 불가능한 정도로 얇은 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그리진 않고, 아무튼 연결되어 있음 정도가 되는 건데, 우리가 일단 요 근육 원섬유를 얘기할 때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마디로 봐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근육 원섬유 얘기할 땐 근육 원섬유 마디를 기준으로 대부분의 것들을 설명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를 기준으로 설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일단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이 근육 원섬유를 눈으로 관찰하거나 그렇게 돼서 이렇게 그린 게 아니고요, 지금 이 그림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되는 요 근육 원섬유 마디에 대한 그림들은 전부 다 X선이나 이런 걸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뭐 엑스레이 찍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보는 거야. 그래서 엑스레이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여러분들 엑스레이 원리가 뭔지 알아? 기본적으로 X선이 뭐게요?
X선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꽤 위험합니다. 그래도 인체한테 어느 정도 꽤 유해한 편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얘네들을 써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크니까 쓰고 있는 것 뿐이지, 얘는 기본적으로 방사선, 우리가 흔히 방사능이라고 얘기하는 방사선이에요. 그래서 X선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방사선인데, 얘네들은 그 방사선이라고 하는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되게 파장이 작거나 그래서 에너지를 되게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선들을 얘기해요. 뭐 대충 파장이 작고 에너지가 많고 이런 거 잘 모르겠으면 아무튼 뭐 이런 세포들한테서 되게 잘 통과한다,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포들도 되게 잘 통과하고, 뭐 세포보다 좀 작은 것들도 잘 통과하고,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방사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통과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적외선 이런 거는 이제 몸에 안 나쁜 게 되는데, 적외선도 참고로 방사선입니다. 적외선이 방사선이지만 우리한테 안 좋은 그런 방사선이 아닌 게, 적외선은 피부를 그렇게 크게 막 통과하거나 이러지도 않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세포 안에다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적외선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 가시광선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막 여기를 다 통과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세포한테 문제를 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자외선부터는 슬슬 세포를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알잖아요. 우리 자외선 많이 쐬면 막 피부암 걸리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얘네들이 뭐 세포를 통과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X선은 세포를 통과할 수 있고요. 그때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통과하다가 중간에 막히기도 하고 끝까지 다 통과하기도 하고, X선이 여러 개가 동시에 출발했는데 그 중에서 통과해서 반대쪽에 도달하는 게 뭐 3개 중에서 2개만 도달한다던가 3개 중에 1개만 도달한다던가 이런 식의 차이들이 막 있단 말이야, 우리 몸 안에서. 그걸 앞에서 X선을 쭉 쏴서 뒤에서 그걸 얻어내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엑스레이입니다. 여러분들 엑스레이 사진 본 적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이 X선이 잘 통과를 못하는 뼈가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하얗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좀 빈 공간 위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좀 검은색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치? 여러분 엑스레이 찍은 거 본 적 있지 않아요? 무슨 느낌인지 알잖아. 실제로 여러분들이 찍은 걸 직접적으로 안 봤어도 드라마 이런 데서도 한 번씩은 봤을 거 아니에요. 봤죠? 안 본 게 아니라 대답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X선은 이제 그런 느낌인 건데, 그걸 통해서 여기다 쏴줬을 때 결국 어떤 얘기가 되는 거냐면, 얘네들이 얼만큼 두껍고 얇냐에 따라서 X선이 얼만큼 통과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겠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린 뭐가 결정이 되게 되냐면, 전체적으로 밝기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딱 엑스레이 찍은 거랑 똑같이 이 중에서 섬유들이 밀집되어 있는 데는 그 X선 찍은 거에서 되게 어둡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섬유들이 좀 별로 없는 곳은 밝게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기준을 잡았을 때, 자, 요 마디 하나에서 일단 마이오신이 있는 요 부분은 전부 되게 어둡게 나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어둡게 나와. 이유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마이오신이 액틴보다 훨씬 두꺼워요. 마이오신 자체가 워낙 두껍기 때문에 이 X선들이 많이 막혀. 여기서 제일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X선 통과하는 게 별로 없어서 요 근육을 X선 사진 찍은 걸 봤을 때 이 부분 되게 어둡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이오신이 있는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 부분을 A대라고 부르는데, 일단 우리 표현으로는 암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어두울 암자거든요, 한자에서. 그래서 어두울 암자를 써서 암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근데 사실 이해를 위해서 암대란 얘기도 해주고 있는 것 뿐이지, 정확하게는 암대란 표현보다 A대란 표현 더 많이 써요. 왜냐면 A대라는 표현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A대, 암대 이렇게 어두운 색깔을 띠게 되는 부분이 요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두꺼우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마이오신이 끝나는 지점부터 요 옆에 마디에 다시 마이오신이 나타나는 요 사이 지점 있잖아요. 여기는 마이오신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색깔이 되게 밝게 나타나요. 왜냐면 요 액틴 필라멘트 자체가 되게 얇단 말이야. 그리고 그 두꺼운 마이오신은 없고.
그래서 이쪽은 이제 밝은 색깔을 띠게 되는데, 그래서 밝을 명자 써서 명대 이렇게 불러줍니다. 근데 명대도 마찬가지로 암대처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고 외우기 쉽게 설명을 해준 것 뿐이고, 정말 많이 쓰는 표현 쪽은 얘는 이제 I대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꼭 기억해야 되는 이름 쪽은 A대 I대 이쪽이 더 중요한 이름이지, A대 I대가 더 중요한 이름이지 암대 명대가 중요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랑, 그 다음에 사실 이걸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두운 건 맞는데, 우리가 이 엑스레이 찍은 걸 보면요, 실제로 딱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가 아니라 이 어두운 중간에서도 살짝 밝은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보면 지금 요 가운데 있는 요 부분은 아무리 마이오신이 두꺼워도 액틴이랑 겹쳐 있는 것보단 좀 나을 거 아니야, 여기가. 그래서 X선을 찍어보면 여기가 실제로 좀 더 밝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A대 가운데 살짝 밝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따로 이렇게 이름 붙여서 불러줘야 되기 때문에 따로 H대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건 그냥 생긴 것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H대. 그렇죠? 그래서 그냥 H대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H대인지 저도 잘 몰라요. 이름을 왜 저렇게 지었는지 나도 잘 모르는데,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 H대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랑, 일단 핵심이 되는 거는 이렇게 A대, H대, I대 얘네들 세 가지는 정말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들이 뭐냐, 여기 지금 보면 여기까지를 마디라고 했고 여기까지를 마디라고 했잖아요. 이 마디의 기준이 되는 요 선이 Z자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이걸 이제 Z선이라고 불러요. 이제 이 Z선 같은 경우는 이쪽 액틴과 이쪽 액틴, 그러니까 이쪽 마디와 이쪽 마디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얘가 겉으로 보이진 않고 그리고 실제로 그리지도 않지만 요 사이에 얘네들이 요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가운데 쪽에 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선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그게 막 눈에 보이거나 X선을 찍었을 때 보이거나 하진 않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상의 선을 하나를 잡아. 왜? 얘네들이 고정되어 있으려면 그 선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그냥 그걸 우리가 가상으로 잡아서 그 선을 M선 이렇게 불러줍니다. 뭐 M선 같은 경우는 중앙에 있는 선이니까 미들 해서 M선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파란색으로 한 M선하고 Z선은 그 자체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룰 일이 별로 없는 애들이고,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A대, H대, I대가 각각 어딜 얘기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보세요. 아이고 그러진 마시고.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단 근육이 일할 때가 수축하는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수축한다라는 얘기는 근육이 짧아져야 된다는 얘기일 거고, 그럼 근육이 짧아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얘네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근육 수축, 근육 이완, 이런 근육의 작동의 기준이 되는 건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육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근육 섬유가 세포 단위이기 때문에 그 세포 단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근육 섬유 얘기를 많이 할 거야. 그래서 근육 섬유 중요하고, 근육 섬유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그래서 근육 섬유가 세포호흡하고, 근육 섬유가 하는 일은 되게 많은데, 근데 그 와중에 근육 수축을 딱 꼭 집어서 얘기할 때는 우리는 흔히 근육 원섬유가 하는 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근육 원섬유의 길이가 변하면서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고 하게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근육 원섬유의 길이는 변해야 되는데 액틴 마이오신의 길이는 절대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요 가운데 있는 이 굵다는 요 되게 굵다는 요 마이오신 필라멘트라고 하는 섬유랑, 그 다음에 이렇게 겉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요 액틴 필라멘트라고 하는 섬유랑
얘네들은 이 자체의 길이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형태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 얘네 길이 변화하지 않고 근육 원섬유가 줄어드는 방법 그럼 뭐가 있을까요? 뭐 근육 원섬유가 줄어들려면 결국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짧아지면 되는데 마디의 길이가 짧아질 방법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디인데 얘랑 얘의 길이 변화를 시키지 않고 요 마디 전체가 짧아지기만 하면 되거든. 그건 좀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르는 건 좀 그렇고 뭐가 있을까요? 구부리는 것도 가능은 한데 그게 뭐 구부려서 길이를 변화시키진 않습니다. 실제로 근육이 구부러지는 건 그냥 우리가 팔이 움직이면서 구부러지는 그 정도인 거고 여기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어차피 지금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요만큼까지만 와 있고 액틴 필라멘트랑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에 이만큼 빈 공간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아이대에 해당하는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대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이런 식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분필을 잡고 있는데 이 분필이 마이오신 필라멘트고 제 손이 액틴 필라멘트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얘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만큼이 빈 공간이 있고요. 여기도 이만큼 빈 공간이 있는 거야. 그럼 얘 전체 길이를 줄일 방법은 지금 여기 빈 공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해버리면 되지. 줄어들었잖아. 그러면 이만큼 들어오니까 마디 하나당 줄어들 수 있는 길이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긴 하거든요. 대신에 얘는 이제 마디니까 모든 마디가 다 그렇게 줄어들면 전체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건 꽤 크겠지. 이런 식으로 수축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냥 말 그대로 여기 마이오신 필라멘트랑 액틴 필라멘트 사이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이리로 들어가면 돼, 마이오신이. 그럼 전체 짧아지는 거 맞잖아. 이런 개념으로 근수축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지금 거의 우린 이걸 거의 확정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아직은 가설입니다. 일반화가 안 됐어. 왜? 어느 정도 증명은 됐는데 눈으로 본 적이 없어서 그래.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네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법칙은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설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 얘기한 이런 이론을 우리는 활주설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활주가 뭐예요? 우리 이제 흔히 활주라는 표현을 좀 비행기 활주로 이런 데다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활주로라는 거랑 똑같은 활주자예요. 얘는 미끄러져 달리는 이런 개념인 건데 얘가 지금 여기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액틴 필라멘트의 빈 공간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는 이론 이런 뜻인 거예요. 활주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활주설이라고 하는 가설에서는 요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액틴 필라멘트의 빈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근육 원섬유 마디가 줄어든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린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걸 써줄 겁니다. 이 활주설을 기준으로 모든 걸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자, 얘가 마디가 있고 활주설이라고 하는 게 요 빈 공간으로 이 마이오신이 들어가는 형태라는 걸 머릿속에 잘 생각하면서 그럼 A대, H대, I대 각각의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마디가 수축한다라는 상황에서 A대, H대, I대의 길이가 각각 어떻게 될까요? 마디가 수축했어. 그때. 일단 A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A대는 그대로여야만 합니다. 왜? 이건 이제 아까 뭐라 그랬어? A대는 어디냐면요. 마이오신이 있어서 색깔이 어두운 부분을 A대라고 얘기했고 근데 마이오신의 길이 변화는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대의 길이 변화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A대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육이 수축을 하든 이완을 하든 근육이 먼지거리를 해도 어차피 A대는 항상 일정한 겁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고요. 그러면 I대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게 되겠지. 왜? 지금 보면 이렇게 있으면 줄어드는 게 결국 이 빈 공간이 줄어드는 거잖아. 들어가면 빈 공간 줄어드는 거 맞잖아요. 얘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럼 빈 공간 줄어드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이 빈 공간이 결국은
아이대란 말이야. 그래서 아이대가 줄어드는 겁니다. 애초에 근육 원섬유 마디 감소 자체가 수축 자체가 마이오신이 뭐라는 거야? 아이대가 줄어들면서 줄어들게 되는 거지. 그럼 H대는 어떻게 될까요? H대도 줄어들지. 왜? 분필인 마이오신 필라멘트 그냥 놓고 그럼 여기 지금 여기가 요 사이 여기가 H대라고. H대는 지금 요 마이오신만 노출되어 있는 여기라고 여기. 근데 얘가 양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줄어든 거 맞죠? 그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축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마디가 수축할 때 A대는 그대로 H대는 수축, I대도 수축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수치로서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그 수치로서 계산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린 조금 더 설명이 편한 그림으로 바꿔볼게요. 지금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그림이기 때문에 일단 이걸로 설명을 한 건데 우리가 대부분의 문제,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를 낼 때 쓰이는 그림들은 어떤 식이냐면 그냥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립니다. 좀 더 길게 그릴까?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려요. 그러니까 굳이 막 Z 이런 자로 그리지 말고 그냥 대부분 그냥 이렇게 모식도 형태로 많이 그리게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단 안에 들어있는 얘네들이 마이오신 필라멘트고요. 여기 둘러싸고 있는 얘네들이 액틴 필라멘트인 그림입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이 양쪽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그리지 않았고 마디 하나만 그려놓은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 풀 때 볼게 될 그림은 이쪽입니다. 아까 그거는 뭐 어떤 이론 설명할 때나 그치?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앞에 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쪽으로 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 요 마디를 했을 때 얘가 3.0 혹시 이거 뭡니까? 나노라고 하기엔 N 모양이 아니잖아. 나노면은 N이니까 요런 뭐 N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좀 너무 연결을 안 했나? 뭐예요 저거? 원래 사실 저 자체는 흔히 뮤라고 읽기 때문에 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뮤 아니고 M자잖아요. M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M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길이 단위 얘기할 때. 밀리는 밀리미터 이렇게 적죠. 포 같은 거 사이즈 얘기할 때 네, 그런 거 얘기할 때 뭐라고 많이 해? 힌트 빌 게이츠. 그렇죠.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읽어주지. 보통 이제 우리 이런 거 얘기할 때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단위를 주로 많이 쓰게 되니까. 자, 그럼 얘가 지금 3.0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이 마디 하나의 길이가 3.0 마이크로미터였어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마디가 2.8 마이크로미터가 되었을 때 2.8은 너무 작다. 2.2은 뭐예요? 2.6 마이크로미터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넣어줘야 되는 한 가지 내용이 뭐냐면 근육들은 요 아까 가상의 선을 아까 우리가 잡았었잖아요. 그 가상의 선이 M선이었단 말이야. 그 M선을 기준으로 대칭입니다. 완벽하게 대칭이에요. 그리고 방금 한 말은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문제 풀 땐 그걸 가정하고 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 근육들이 대칭이라는 소리는 아니야. 실제 근육들은 대칭일 필요가 없어. 단지 우리는 문제 풀 때만큼은 그냥 대칭이라고 놓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어디서도 마찬가지냐면 모든 근육들은 Z선을 기준으로도 또 대칭이라고 놓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왜냐면 이런 기준이라도 없으면 문제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고등학생이 풀기에 적당한 난이도로 만들기 위한 어떤 그 난이도 조절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린 M선을 기준으로 대칭이고 요 Z선을 기준으로 대칭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자, 얘가 3.0 마이크로미터에서 2.6 마이크로미터가 된다라고 했을 때 A대의 길이가 몇인지 구할 방법은 없긴 해도 A대가 얼만큼 변할지, I대가 얼만큼 변할지, H대가 얼만큼 변할지 구하는 거, 그러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A대가 몇으로 할까? 2.2 마이크로미터래요. 그리고 H대가 몇으로 할까요? 1.2 마이크로미터래요. 그러면 요 2.6 마이크로미터로 줄어들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준 이거는 요 3.0 마이크로미터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얘가 2.6 마이크로미터라면 A대는 몇이 될 거고, I대는 몇이 될 거고, H대는 몇이 될 거고, 그리고 플러스 한 가지 더, 요 부분에 해당되는 요 기억, 요 기억은 뭐가 될까요? 일단 하나씩 해봅시다. A대는 몇이 될게요? 오늘 왜 이렇게 말이 힘드냐? 자, 다시 A대는 몇이 되게요? 그쵸, 2.2죠. 이건 뭐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 왜? 아까도 어차피 A대가 2.2 마이크로미터였기 때문에 얘 그대로 2.2 마이크로미터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I대는 얼마일까요? 0.2 줄어요? 어떻게 될까? 아니, 0.2 줄어요가 일단 뭐 어떻든 상관없이 몇인지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나중에 풀게 될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일단 미리 한번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는 건데, 일단 요거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I대가 몇인지 한번 구해보자. 그리고 중요한 사실, 지금 여기 문제 푸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한 가지 중요하게 정리해둬야 될 사실이 뭐가 있냐면, 아까 마디에서 아까 그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다시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생긴다고 하면 I대는 어디서 어디까지냐면 여기서부터 Z선까지가 I대인 게 아니라 요 마이오신 끝난 데부터 다음 마이오신 나올 때까지 여기가 I대입니다. 그걸 아는 상태로 저 I대를 구해봐요. 그치? 0.8. 자, 제가 왜 0.8이 되느냐? 일단 전체가 3.0인데 얘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게 2.2잖아요. 근데 그럼 여기랑 여기 제가 지금 체크해 놓은데, 그러니까 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할게요. 아예 여기랑 여기 요 두 개를 합친 게 0.8이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아까 우리 뭐라 그랬냐면 M선을 기준으로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노란색과 여기 노란색은 길이가 같은 겁니다. 그리고 Z선을 기준으로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다음 마이오신 나올 때까지 나오는 이 노란색도 어차피 얘랑 같은 칸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야? 얘랑 같아요, 어차피. 그래서 우린 그냥 뭐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냐면 요거랑 요거를 더한 걸 I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 그러니까 그 I대가 0.8 마이크로미터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I대는 몇이 됩니까? 0.4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H대는 몇이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려준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고민을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거긴 합니다. 0.8? 0.8? 다른 의견? 1.8? 또? 0.8? 다른 의견?
근데 사실 두 명이 0.8이라서 약간 이미 나는 이 미래를 알고 있는데 누군가는 0.8이 아닌 숫자를 생각해내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래서 뭔가 찍을 거고 대부분은 0.8이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한 명씩 물어봐도. 일단 답은 0.8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왜 답이 0.8인지를 얘기를 해보면 단순한 얘기인데 사실 아이대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아이대가 원래 아까 0.8 마이크로미터였다가 0.4 마이크로미터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아이대가 0.4 마이크로미터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이란 말이야. 그럼 이 얘기가 되려면 무슨 얘기냐면 이 분필을 잡고 있었던 손이 각 손마다 0.2씩 안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아까는 요 빈 공간 요 빈 공간 합쳐갖고 0.8이었던 거라고. 근데 이게 줄어들어서 0.4가 되려면 얘가 0.2씩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그러면 가운데에 해당하는 H대 입장에서는 이쪽에서 0.2만큼 들어왔고 이쪽에서 0.2만큼 들어왔으니까 H대가 0.4만큼 줄어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원래 1.2 마이크로미터였던 거에서 0.4만큼 줄어들어서 0.8 마이크로미터가 되면 됩니다. 그럼 이제 기억은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냐? A대가 여기서부터 여기인데 그러면 그게 2.2였는데 요 가운데 있는 H대가 0.8이니까 그럼 빼면 여기 요 파란색으로 색칠된 여기랑 여기 파란색으로 색칠된 여기 요 두 부분을 더했을 때 요 차이인 1.4가 돼야 된다는 소리고. 그럼 저 기억 하나만 얘기하면 저건 0.7 마이크로미터만 되면 되겠죠. 왜? 대칭이니까.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건 이런 식으로 구해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구할 일도 많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여드린 거고. 근데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알고 외워두고 지나가면 가장 좋은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아예 마디의 길이가 몇인지 모르는 상태로 시작을 했어도 그냥 마디가 만약에 원래보다 알파 마이크로미터만큼 커졌어 라는 걸 그냥 적어도 보면 그때 나머지 A대의 길이 변화, I대의 길이 변화, H대의 길이 변화를 다 이 알파를 이용해서 표시해 둘 수 있어요. 왜? 어떻게 될 거니까. A대는 변함이 없을 거니까 그냥 0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할게요. 지금 변화 얘기하는 겁니다. 변화 델타 이렇게 적을까요? 다음에 I대의 변화 같은 경우는 방금 봤다시피 뭐냐면 마디 전체의 길이 변화와 정확하게 동일한 만큼 변합니다. 그리고 H대의 길이 변화도 마디 전체의 길이 변화와 동일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마디가 만약에 1 마이크로미터 이완했어 하면 우린 I대도 1 마이크로미터, H대도 1 마이크로미터 늘려주면 되고요. 마디가 0.6 마이크로미터 늘어났어 이러면 얘도 0.6 늘려주고 얘도 0.6 늘려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마디가 0.4만큼 줄어들었어 이러면 얘도 0.4 줄여주면 되고 얘도 0.4 줄여주면 되고 그리고 요 기억 파트가 괜히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문제에서 질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쟤는 이제 정식 표현은 없어요. 여기 이제 정식 표현은 없는데 저는 그냥 우리 수업식 표현으로 우리 수업 안에서 쓰기 위한 표현으로 여기 겹대라고 표현할게요. 이제 저희 수업할 때는 여기를 항상 겹대라고 표현할 겁니다. 겹친 부분이니까 마요신하고 액틴 필라멘트하고 정확하게 겹쳐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는 수업하는 동안은 여기를 겹대라고 표현할 건데 이 겹대의 길이 변화는 어떻게 되냐면 얘와 부호가 반대인 상태로 2분의 1 알파 마이크로미터만큼 변하겠죠. 그리고 이 겹대가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해서 둘이 더하면 총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고 그럼 얘네 셋의 변화를 합치면 그게 전체 마디의 변화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이겁니다. 왜냐면 근육 문제들이 어렵다 생각하기 어렵고 계산하기도 어렵고 이런 게 지금 이것보다 그러니까 응용이 들어가게 되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니까 되게 어려운 것들도 많아요. 근데 결국 그런 것들도 저걸 외운 상태로 적용시켜가면서 풀면 생각보다 금방 풀리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은 저걸 잘 외워둡시다.
마디의 길이 변화와 I대 H대의 길이 변화는 전부 같다는 얘기고 결국. 그리고 겹대의 길이 변화는 마디의 절반만큼 역수 아니고 부호 바꿔서 해주면 되는 거지. 네, 여러분들은 아예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리고 근육 원섬유 마디에 대한 이야기는 이게 끝. 결국은 여러분들이 풀게 될 문제도 거의 다 이게 끝입니다. 근육 원섬유 가지고 얘기할 건 이게 전부예요. 이 문제만 나옵니다. 다. 그래서 여기에 근육 원섬유 구호. 그리고 시간 한번 확인하고. 벌써 42분이네. 원래 오늘 중추신경계 파트까지 나가려고 했는데 근육만 마무리 짓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 해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마지막 남은 한 가지가 뭐냐면요. 근육의 에너지 대사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근데 이거는 배우는 학교도 있고 안 배우는 학교도 있어서 배우는 학교가 더 많으니까 일단 합시다. 근육의 에너지 대사, 이거는 이제 뭔 얘기냐면 일단 우리 몸에서 에너지는 다 뭘로 만들어져요? 우리 이미 이야기했었는데 뉴런 설명할 때 우리 몸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는 전부 다 일단 ATP 형태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ATP는 어디서 만들어져?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었어?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물질 대사 중에서 소화 아니고 세포호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ATP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먹었어. 그럼 먹은 영양소를 분해해서 흡수를 한단 말이야. 그럼 그 흡수한 영양소를 최종적으로 완전히 분해를 해버려서 그 영양소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꺼내 쓰는 과정을 세포호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세포에서 일어나는 호흡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세포호흡을 통해서 ATP를 공급받거든요. 어디서? 우리 몸 전체 다. 우리 몸에 어떤 세포를 보든 대부분 다 이 세포호흡을 통해서 ATP를 당연히 공급을 받아요. 아니,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세포는 다 세포호흡을 통해서 ATP를 공급받습니다. 어차피 살아있는 모든 세포는 세포호흡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세포호흡은 하고 있고 당연히 세포호흡을 통해서 ATP를 얻으니까 얘네들이 쓰는 ATP는 다 거기서 왔을 수밖에. 자, 그런데 이 근육은 일단 마찬가지로 세포호흡을 해서 ATP를 얻는 건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근육은 한 번에 써야 될 ATP 양이 엄청나게 많은 경우도 있잖아. 뭐 단순히 그냥 세포호흡을 통해서 ATP 만들어서 그냥 그걸 쓰면 돼 라고 얘기하기에는요. 보통 ATP가 32개씩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당 하나당 32개씩 만들어져. 근데 갑자기 한 번에 36개가 필요하면 어떡할 거야? 그럼 지금 32개 만들었고 다음에 4개 만들 때까지 우리는 근육을 쉽니까? 그럴 수 없단 말이야. 만약에 그게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면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모자라는 ATP만큼을 무조건 채우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세포호흡이 더 빨라지거나 할 방법은 없어요. 세포호흡은 어차피 다른 세포들과 똑같은 속도로 계속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린 이 근육의 에너지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 1차적으로 세포호흡이 있지만 거기다 추가로 다른 에너지 대사를 추가로 가지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흔히 이제 이게 그 운동할 때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하잖아. 이제 그런 걸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하는 그 운동의 강도가 세포호흡을 통해서 만드는 ATP만으로 충분한 경우, 그걸 우린 유산소 운동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강도가 약한 운동인 거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무산소 운동 혹은 근력 운동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어떤 거냐? 이 세포호흡을 통해서 공급하는 ATP만으로 부족할 만큼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운동이 근력 운동이에요. 보통 한 번에 ATP를 많이 소모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흔히 근력 운동 혹은 무산소 운동 이런 식으로 부른단 말이야. 그리고 그 근력 운동이 무산소 운동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남은 ATP를 무산소 호흡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세포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마시는 산소의 양이 한정적이라서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빨리 호흡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포가 산소를 받아들이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거고, 그리고 세포가 산소를 받아들여서 쓰는 거는 그래서 결국은 비슷해요. 운동 안 할 때랑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물론 크게 차이 나는데 막 엄청 막 극적으로 차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요 무산소 호흡만큼 추가로 이제 ATP 공급할 방법이 필요한 건데, 우리가 이 무산소 호흡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요. 뭐 무산소 호흡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려면 뭐 나중에 막 생투 막 이런 어려운 내용까지 가야 나오는 거고, 우린 간단하게만 보면 이 세포호흡 말고 무산소 호흡은 말 그대로 산소가 없이 일어나는 호흡이에요. 근데 얘네 둘은 일단 공통점이 뭐냐면 포도당을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이 포도당을 분해할 때 세포호흡은 산소가 있으니까 포도당을 끝까지 분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포도당의 화학식이 C6H12O6. 요거는 이제 생명을 하든 화학을 하든 뭘 하든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생명화학 다 안 해도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포도당 화학식 정도는 당연히 외워두시는 게 좋아서요. 그래서 C6H12O6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포도당의 화학식인 건데, 얘는 이제 세포호흡, 그러니까 산소를 이용해서 호흡하게 되면 CO2와 H2O로 완전히 분해가 되면서 얘가 가진 에너지를 우리가 전부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산소가 있으면. 근데 산소가 없으면 이 CO2와 H2O 형태까지 못 가기 때문에 얘는 전부 꺼내 쓸 수는 없어갖고 얘가 분해되다가 말아요. 우리가 이 분해되다 말고 나오는 걸 흔히 중간산물이라고 해요. 중간에 멈춰서 나온 거, 중간산물. 이렇게 부르는데, 이 중간산물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는 무산소호흡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간 기준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불러요. 여기서 나온 중간산물을 우리가 먹거나 이용했을 때 도움이 되면 그걸 우린 발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중간산물을 우리가 먹거나 이용할 수 없고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 이런 걸 부패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똑같은 무산소호흡인데 사람한테 도움이 되면 발효,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면 부패, 즉 썩는 거인 거지. 이게 무산소호흡인데, 갑자기 발효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발효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근육이 하는 발효가 젖산 발효라고 하는 무산소호흡이에요. 얘는 이제 뭐냐면 포도당을 젖산이라고 하는 물질로만 분해를 해요. 근데 이 젖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C3H6O3거든요. 몰라두세요. 이거는 알아야 돼서 적어준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되게 얼마 분해를 못해. 그냥 딱 절반 나누고 끝나는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ATP를 요 포도당 하나당 2ATP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효율이 엄청 구린 거지. 근데 대신에 산소도 필요 없고 요만큼만 자르면 되니까 속도도 빨라. 그래서 이제 우리 근육은 이런 무산소 호흡을 통해서 그 근력 운동 같은 되게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할 때 ATP를 마저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실제로 이제 근력 운동을 해야 살이 빠진다고.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이 살 빼는 운동 이런 식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보통 사실 근력 운동을 해야 살이 더 빨리 빠집니다. 근력 운동이 당연 그냥 무조건 근육 기르기 위해서만 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살이 더 빨리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 얘는 포도당 하나 써봤자 32ATP씩, 그래서 포도당이 되게 천천히 소모되거든요. 우리가 유산소를 하면. 근데 무산소를 하면, 근력 운동을 하면 포도당 소모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몸에 포도당이 모자라면 지방이나 단백질 같은 몸에 있는 것들을 포도당으로 바꿔서 써먹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해야 살이 빨리 빠진다. 뭐 이런 그런 것도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이유가 이 근육이 하는 젖산 발효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다른 내용 다 기억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은 딱 요거 그냥. 그래서 근육은 젖산 발효라고 하는 무산소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추가로 공급한다라고 하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얘는 이제 조금 복잡한 이야기가 되는데 시간이
빠듯한데 뭐 빨리 해봅시다. 얘 이제 조금 복잡한 얘기가 되는데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인 이 ATP라고 하는 게 원래 이제 어떤 느낌의 물질인 거냐면 우리 여기서 AMP, ADP 다 설명했었나? 안 했지? 그치? 그래. 이 ATP라고 하는 게 원래 어떤 물질인 거냐면 여기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이런 거의 준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 필요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단지 요 T가 숫자 3을 의미한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얘는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그냥 어떤 물질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인산이 P라고 하는 이 인산이 3개 붙어 있는 걸 얘기하는 게 ATP입니다. 자, 요 중에서 이 ATP가 이제 우리가 이용하는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ATP 중에서 우리가 쓰는 에너지가 정확하게 얼만큼이냐면 우리가 쓰는 에너지가 딱 요겁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여기 있는 인산하고 여기 있는 인산을 결합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인산하고 이 인산은 굳이 결합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얘네들은 그 자체로도 꽤 편해. 완벽한 애들이에요. 근데 그걸 억지로 결합시켜 놨어. 억지로 결합시켜 놨기 때문에 얘네들을 붙들어 놓는데 에너지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자체가 엄청 많은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가 끊어질 때 그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다시 방출돼요. 그 에너지를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ATP에서 에너지를 쓰고 나면 요 인산이 떨어져 나가면서 뭐가 되냐면 인산이 2개만 붙어 있는 ADP라고 하는 물질이 돼요. 얘는 이제 원래 풀네임은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에서 다이가 숫자 2 이런 뜻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기억하기 쉽게 D니까 뭐 더블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그냥 이게 숫자 2라는 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산이 3개 붙어 있는 거에서 인산이 2개 이렇게 되면서 요 인산, 그러니까 이걸 이제 흔히 고에너지 인산 결합 이렇게 부르거든요. 왜냐면 얘가 에너지가 많이 들어있는 인산 결합이라서. 그래서 요 고에너지 인산 결합을 떼면서 우리가 갖다 써먹고요. 그리고 세포호흡할 때는 포도당에서 나온 에너지로 이걸 다시 붙이는 걸 하는 거고. 그리고 다시 우린 평소에는 또 ATP가 필요하면, 에너지가 필요하면 이걸 떼면서 그 에너지 꺼내 쓰고. 그럼 다시 세포호흡할 때 이거 인산 붙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우리 몸에 이제 어떤 걸 해두게 되냐면요. 세 번째로 우린 크레아틴 인산이라는 걸 만들어 둡니다. 여기서 이 앞에 크레아틴은 뭐냐면 몰라도 됩니다. 얘는 정확하게는 일종의 노폐물이에요. 우리가 원래 버려야 되는 물질인데 이 크레아틴은 단순 노폐물이라기보다는 약간 쓰레기 봉투 같은 느낌입니다. 종량제 쓰레기 봉투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물질 중에 우리한테 되게 치명적인 요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몰라도 상관없는데 그냥 들어만 두세요. 요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 요산을 버리기 위해서 있는 게 이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요산이 우리 몸에 너무 나빠서 얘가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못 주게 크레아틴에 묶어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버리는 거야. 그냥 그런 식의 용도로 쓰는 게 원래 크레아틴인데 그렇게 쓰레기 봉투로 쓰기 전에 어떤 느낌이냐면 저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서 장 보고 봉투 달라 그러면 종량제 쓰레기 봉투 주거든요. 딱 그런 느낌으로다가 쓰레기를 넣어서 버리기 전에 한번 써먹는 거지. 어떻게? 이 크레아틴에다가 이 인산을 붙여놔요. 그리고 얘도 강제로 붙인 거라서 이 자체가 고에너지 인산 결합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두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ATP가 ADP로 바뀌었을 때 다시 되돌리는 과정을 세포는 좀 오래 걸리니까 그냥 바로 이거 떼다가 옮겨서 붙여서 이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바로. 그럼 좀 빠르겠지. 이렇게. 그래서 근육의 에너지 대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사실 크레아틴 인산 같은 경우는 아셔야 되는데 사실 이 크레아틴 인산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전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저 ATP의 대사입니다. 이거는 원래 2단원에 나오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볼 때 필요한 겁니다. 꼭 알아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할 일이 있긴 있겠지만 일단 잘 기억해 둡시다. 그래서 저거 되게 중요한데 아무튼 그래서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하는 건 저 과정을 기억한 상태로
그래서 ADP한테 이 인산을 옮겨 붙여서 ATP로 바꿔주는 거 정도로만 알면 됩니다. 크레아틴이 뭐 쓰레기 봉투고 뭐고 이런 건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세포 호흡은 당연히 모든 세포가 하는 에너지 대사니까 신경 쓸 필요 없겠고, 아니 오히려 더 알아야 되나? 아무튼 그리고 두 번째 젖산 발효,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오늘 진도는 마무리고요.